흰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날쌘 몸매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비입니다. 사모님이 키우시는 사람 제비가 아니라 진짜 제비입니다. 글쎄 이 제비가요, 밀양을 출발해서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혹시 인도 박씨라도 물고 온 건 아닐까요?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신기한 제비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제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까만 양복에 흰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물찬 제비 같은 멋스러운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에 한참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모님한테 캬바레나 무도장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죠? 외모도 미남에다 춤도 잘 추는데 나이까지 어립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모님 꼬드길 때 하는 말이,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보시죠? 했는데요, 이건 뭐 그냥 우짜고 풍자해서 한 얘기고요. 진짜 사기꾼 제비는 매너 좋고 순수한 척하면서 거기 놀러온 아주머니들을 뿅 가게 해놓고 야금야금 돈을 긁어냅니다. 그 사기꾼들을 우리는 제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모님들이 그 제비 한 마리 키우다가 거덜난 사모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기꾼들을 왜 제비라고 했나요? 죄 없는 제비 이름을 따다가 제비가 그런 사기나 치는 새인 것처럼 매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기꾼들이 몸매도 쭉 빠진 물찬 제비 같고 춤도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잘 추어서 그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제비 이름 쓰는 거 제비한테 허락은 받았을까요? 제비 입장에서는 이거 참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 허락 없이 함부로 갖다 쓰고 말이야. 가만히 안 있겠어? 진짜 제비 맛 좀 보여줄까? 이러면 어쩔 건가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제비들 모욕한 겁니다. 차라리 캬바레에 있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꼭 새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면 딱 맞는 새가 있습니다. 뻐꾸기로 하는 건 어떤가요? 뻐꾸기요. 이 뻐꾸기란 놈은 둥지를 안 만든대요. 둥지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만들기 싫으니까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붉은 오목눈이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아놓고 오목눈이가 힘들게 부화를 시키고 또 부화되면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이 뻐꾸기 새끼를 키웁니다. 뻐꾸기는 둥지도 만들기 싫고 부화도 안 시키고 새끼를 키우지도 않고 그냥 나무에 앉아서 뻐꾹 이것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밉살 많나요? 알만 낳아놓으면 끝입니다. 얘는 정말 얄미워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거 있잖아요. 알에서 부화한 그 뻐꾸기가 새끼 뻐꾸기요. 하는 짓 보셨잖아요. 털도 없고 눈도 못 뜨는 놈이 날개로 오목눈이 알이라든가 오목눈이 새끼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지 혼자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목눈이는 그것도 모르고 지보다 더 커진 뻐꾸기 새끼를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있네요. 아이고, 딱해 참. 그 뻐꾸기 새끼도 지 애미를 닮아서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미 뻐꾸기는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근처 나무에 앉아서 계속 뻐꾹 이러면서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끼가 그래서요, 새끼는 날아갈 수 있는 날이 오면은 그러고 있다가 생모를 따라 가버립니다. 아유, 뻐꾸기 이놈 이거 어째 합니까? 얄미워. 아유, 애미도 새끼도 어쩜 그렇게 얄미워요? 옛날에 뻐꾸기 시계 한참 유행했잖아요. 시간만 되면 뻐꾹 이러고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그래, 뻐꾸기 좋아했어요 저는. 근데 아주 이제는 싫어졌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 캬바레에 있던 그 사기꾼들 이름을 뻐꾸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뻐꾹. 여러분들, 제비 기서 본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옛날부터 제비는 봄이 되면 와서 알 까고 부화시키고 새끼 날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 오면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강남이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대치동이었을까요? 청담동이었을까요? 그러면 이 제비들은 강남이 아이들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날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학군 좋은 강남으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돈 좀 있나 봐요, 제비가. 돈 없으면 강남 못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남이 과연 그 강남이었을까요? 한평생 궁금했던 제비들의 강남, 그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는 제비 생태 탐구 프로젝트인 지오로케이터,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지오로케이터를 이용한 제비 이동 경로를 연구했는데요. 늙으면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이 연구팀이 뭘 했냐면요, 밀양에서 제비 7마리, 진주에서 제비 3마리, 총 10마리를 등짝에다 지오로케이터라는 기계를 부착했답니다.
그 무게는 0.45g 정도로 작은 제비가 이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등짐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오면 잡아서 기기를 회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기기를 부착한 제비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지난 7월 15일 밀양에서 발견했답니다. 세상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를 잡아서 기기를 회수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제비는 놀라지 마세요. 밀양을 출발해서 제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갔다가 다시 밀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이동한 총 거리가 14,000km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 조그만 몸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갔다가 다시 밀양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힘든데 비행기라도 타고 가지. 등짐까지 지고 아우 그냥 속이 짠하네요. 그거 지고 날아다닌 거 생각하니. 그렇다면은 그 강남은 아니었습니다. 제비가 찾아갔던 강남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비는 왜, 무엇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그 등짐 지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비는 이랬을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상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에구, 내 몸도 옛날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밀양으로 다시 돌아갈 수나 있으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생각만 해도 가엾네요. 등짐 지고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오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렇게 애쓴 제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비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등짐이 무거워서 박씨는 못 물고 왔겠네? 이제 등짐 벗었으니 내년에는 꼭 박씨 물고 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로 가져와요. 내년에 꼭 저한테로 박씨를 물고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비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뭐 놀부처럼 그런 짓은 안 했는데요.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 박씨는 고소하고 호박씨도 안 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물고 와서 옛다 하면서 뭐 던져줄 수도 있죠.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 우리 시골집에 제비가 집을 지으려고 하더군요. 제비는 논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 쌓듯이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우리 아랫집이 있었는데 그 아랫집은 마당 가해가 바로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들은 그 집에다가 자기 집을 짓기도 좋고 새끼들 키우기도 딱 좋은 환경이라고 그 집에다가 제비집을 몇 개씩 짓더군요. 그래서 그 집은 제비똥 엄청 쌓였어요. 그래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제비집 밑에다가 판때기를 이렇게 대주더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비똥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고, 제비도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들 먹이 먹일 때 그 판때기에서 앉아서 먹이니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비는 새끼가 똥을 싸면은요, 그 똥을 주둥이로 받아서 물고 날아가서 먼 곳에 갖다 버려요. 어미들 똥만 거기다가 싸는 거지. 우리 집에도 이제 제비가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똥 싸는 거 싫다고 쫓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비가 싫지는 않았는데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쫓았냐면은 주전자 뚜껑, 냄비 뚜껑을 두드리면서 제비를 쫓아버렸어요. 시끄럽게 하면서. 그랬더니 무서워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날아가서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 후에 제비를 잘 보살펴준 아랫집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우리 집은 아주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이거 실화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비가 오면 잘해주려고 하는데 집 짓는 걸 그렇게 쫓았으니 한이 맺혀서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네요. 근데 뭐 기다리는 제비는 안 오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위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그 실외기에다가 비둘기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똥이 엄청 쌓이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똥이 다 무너져서 우리 집 창문이랑 방충망에 똥벼락을 맞았네. 아주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개고생했어요. 아우 진짜. 박씨도 못 몰고 오는 놈들이 똥만 쌓아놓고 아무래도 주전자 뚜껑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둘기 쫓아야지. 똥 싸는데. 요즘은 시골에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제비가 많지 않더군요. 집을 지을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거리도 부족해서 제비들이 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제비들은 올챙이를 잘 먹는 것 같던데요. 요즘 올챙이도 옛날보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참 눈에 선합니다. 어렸을 때 하늘을 새까맣게 날아다니던 그 양복 입고 턱시도 입은 신사들,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제비가 참 너무 멋지고 빠르게 날아다니고, 그래서 뭐 콜라텍, 무도장 이런 데서 먹잇감 찾는 그 사기꾼들을 제비라 한 것 같습니다. 아, 좀 거시기해요. 거기다 갖다 붙이기는 제비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다녀온 제비 어떤가요? 참 대단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비야, 올해 여기서 새끼 잘 키우고 잘 지내다가 그 먼 곳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래. 갔다 올 때 박씨 꼭 가져오고 잊지 말고 꼭 가져와.
아유, 안 되면 호박씨라도 부탁해. 감사합니다.